아이고, 이렇게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이제 곧 9월 10일 새벽 2시에 새로운 아이폰 17이 공개되는 애플 이벤트가 있죠. 과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 17은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새롭게 바뀌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아이폰 17 전 라인업 목업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최신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제품의 핵심만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라인업 과 디자인입니다. 이번 아이폰은 총 4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데요. 기본 아이폰 17, 초슬림 버전인 아이폰 17 에어,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입니다. 우선 이번에 처음 출시되는 아이폰 17 에어부터 살펴볼까요? 에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얇고 가볍다. 두께가 5.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습니다. 무게는 145g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거냐면 프로 맥스와 비교했을 때 무려 82g이나 가볍고 갤럭시 S25 엣지보다 18g이나 가볍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역대 가장 가볍고 얇은 아이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재도 유일하게 측면에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서 내구성 보완도 했다고 하죠. 단 아쉬운 점이 배터리 용량이 약 2900mAh로 갤럭시 엣지보다 무려 1100mAh나 적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6.6인치 OLED로 갤럭시 엣지보다 아주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목업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딱 들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두께인데 싶을 정도로 얇아요. 그리고 에어도 120Hz 주사율까지 지원해서 프로 라인업처럼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가변 주사율 최소 1Hz부터 120Hz까지 상황별로 변동되는 게 아니라 고정으로 60Hz, 120Hz로 들어갈 예정이라서 아쉽게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배경 화면과 시계가 보이는 올레이존 디스플레이는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젤은 아이폰 16 프로만큼 얇은 베젤을 가졌다고 하고요. 후면엔 카메라가 하나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 4800만화소 광각 렌즈만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후광각 망원 렌즈에 대한 부재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많죠. 그리고 전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2400만화소로 갤럭시 엣지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데도 측면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있어서 빠르게 촬영 및 애플의 인텔리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스피커가 단일 스피커라고 하는데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컬러는 블랙, 실버, 라이트 골드, 라이트 블루 4가지 컬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얇고 가벼운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기본인데요. 기본은 외관상 사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가장 큰 변화점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사이즈도 6.3인치로 전부 다 0.2인치 화면이 더 커지고요. 드디어 120Hz 화면 주사율을 가진다는 점이 이번 아이폰 17 기본의 가장 큰 핵심 변화점이에요. 여태 맨날 기본하고 플러스는 120Hz 안 넣어주고 프로 라인업만 120Hz 넣어준 애플이 물론 고정 주사율이긴 하지만 120Hz 주사율을 넣어준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왜 여태까지 안 넣어줬나 전 싶거든요. 다만 에어처럼 이게 가벼운 주사율이 아니다 보니까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낮은 밝기로 보이는 AOD는 빠진다고 하네요. 기본은 컬러가 블랙과 화이트에 퍼플과 그린, 블루 컬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딱 봤을 때 0.2인치 커진 사이즈가 그립감도 똑같이 괜찮고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프로 라인업은 너무 하이엔드 스펙이라 가격도 부담되고 나는 그렇게 카메라 자주 안 쓴다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와 프로 맥스입니다. 후면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죠. 카메라 배열은 삼각형으로 동일하지만 가로로 길게 뻗은 카메라 섬이 탑재가 됐고요. 애플 로고는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의하면 하단은요 유리 부분으로 마감돼 광택감이 있고 투톤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맨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는데 또 이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산타페처럼 탑 구분이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망원 카메라가 더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4800만화소로 전부 다 4배 더 화소가 좋아지면서 더 커진 센서로 인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 라이더 스캐너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재는 티타늄이 아니라 기본과 같은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고요. 두께는 전부 다 소폭 증가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하죠. 그러면서 무게는 사실 전작과 거의 동일 스펙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뭐 설계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잘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요즘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고 있는데 프로 라인업은 다시 두께가 두꺼워져 버리니까 이거 갤럭시 G 폴드 7이 더 잘 팔릴 수도. 사이즈는 전과 동일한 6.3인치하고 6.9인치, 디스플레이는 최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고요. 컬러는 5가지, 블랙, 화이트, 실버, 새로운 컬러인 오렌지와 다크 블루인데 오렌지는 와 진짜 약간 좀 존재감이 미치긴 했어요. 그런데 저라면 무난하게 다크 블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이스티파이나 다른 유명 케이스 업체에서 착용 모습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니 애플 로고 위치가 맥세이프 때문에 그런지 이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새로운 기능은 우선 전면 카메라가 모든 라인업이 2400만 화소로 전부 다 2배나 화소가 좋아지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망원 렌즈 화소가 전부 다 4배나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 8배 광학줌으로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선명한 사진과 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처럼 갤럭시 S 시리즈에서 항상 울트라만 쓰셨던 분들은 아이폰 프로맥스 좋긴 한데 나는 저 줌 땡기는 게 좀 약해서 나 갤럭시만 썼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프로 라인업은 망원까지 4800만 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3개 렌즈 모두 4800만이라서 어떤 렌즈로 전환해서 쓰더라도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서는 최대 8K 동영상 녹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요. 전면, 후면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녹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갤럭시에서 듀얼 레코딩이라고 예전부터 되던 건데 사실 대중적으로 이 기능을 많이 쓰는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쓰거든요. 자,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역대급의 예정입니다. 아이폰 17 라인업에는 기본은 A19, 아이폰 17 에어에는 A19 프로, 프로 라인업에는 A19 프로 6코어 GPU가 탑재된다는 유출이 나왔는데요. 현재 유출된 깃배지 점수를 보니까 싱글은 4000점이 넘고 멀티는 만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건 최신 폴드 7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도 워낙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말 압도적인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발열 제어를 위한 베이퍼 챔버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네요. 저장 공간은 아이폰 17 기본만 8GB, 에어와 프로 라인업은 램 12GB, 기본 저장 공간도 프로 라인업은 256GB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와 충전입니다. 현재 유출된 배터리 용량과 예상 시간을 제가 표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선 프로맥스 용량이 5000mAh로 깔끔하게 갤럭시 S25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이 들어가면서 사용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최신 갤럭시 아이폰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했잖아요. 거기서도 결국 종합 1등은 제가 아이폰 16 프로맥스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더 얼마나 길게 쓸 수 있고 발열 제어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C2 최대 25W 맥세이프 방식으로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할 거라고 하고요. 유선 충전은 최대 3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기본은 $799로 가격 동결인데 17 프로와 프로맥스는 $50씩 인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 용량 자체가 256GB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가격 동결이라 봐도 되고요. 17 에어는 $899에서 $900 초중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환율이죠. 이번에 환율이 작년 대비 약 70원 정도 오르면서 국내 출시 가격도 소폭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출시일입니다. 아이폰 17은 이제 곧 9월 10일 새벽 2시에 애플 이벤트를 하고 나서 9월 10일날 사전 예약을 받고 9월 19일날 정식 출시할 예정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년 연속 우리 한국은 1차 출시국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아이폰 17 루머 소식을 핵심만 정리해 드렸는데요. 솔직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좀 굉장히 심해서 실제 모델을 봐야 찐 대중들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야 워낙 이제 렌더링보다 실제 모델 마감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안 돼요.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해외에서도 젊은 세대에서 갤럭시 쓰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게와 두께가 이번 폴드 7에서 엄청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이 오히려 전부 다 두께가 두꺼워지고 알루미늄 소재로 또 바뀌면서 티타늄의 그 고급감은 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가 갤럭시 엣지 정도로 얇게 나오면서 사용시간까지 그대로 나온다면 엄청 더 흥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폰이 집에서는 제일 가벼운 엣지와 메인폰은 폴드 7을 쓰는데 저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자분들 만나보면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즘에 애플이 AI 부분에서 약간 좀 앞서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뭔가 어디서 이미 봤던 AI 기능들이 조금 UI만 이뻐진 느낌이라 이런 AI 부분도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번에 새로운 아이폰 17은 어떤가요? 댓글로 후기 하나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과 삶에 유용한 꿀템과 꿀팁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빠이.